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청구의 변경에 왔습니다. 보시죠, 한번 문제를.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에서는 역시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그렇죠?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성명할 의무가 있다. 맞다. 3번에서 사회행위 취소를 하면서 피보존 채권을 추가 교환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 아니다. 그것은 피보존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 방법의 추가라고 합니다. 그죠? 청구가 아니라 공격 방법. 의 추가 또는 변경이지 소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4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죠?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취하한 것이고 이것은 신소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구청구로 다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은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했다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무슨 말입니까? 제소금지에 걸린다는 거죠. 그죠? 제소금지에 걸려서 부적법하다. 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1번이 바로 틀렸네. 그죠? 예, 이런 경우에 묵시적도 가능합니다. 동의는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다. 맞다. 소취하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맞다. 근데 그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 2번. 2번 지문 이거 잘 좀 익혀두시죠. 시효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 효과가 언제 생기는가? 그때는 이때가 아니라는 거죠.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때. 이 지문 계속 나옵니다. 요걸로 정리를 해 두셨다가 그 다음 3번 말로 해도 무방하다. 4번 4번도 마찬가지. 그죠? 인지 액수에 대해서 총 소송 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액끼리 비교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송 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과의 차이다. 첫 문제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저런 경우도 청구 변경이죠. 그죠? 2번
이러한 경우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왜? 청구기초의 동의성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다음 3번. 그죠? 청구기초의 동의성이라는 것은 사익적 요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익권 상실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4번. 예. 저 효과는 언제? 이럴 때. 보실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서면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익권이 상실된다. 맞다. 그 다음, 2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송 계속의 효력 그랬습니다.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때 송달시라고 그랬죠. 그죠? 송달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그렇죠? 부축석, 피고 부축석 상태였으니까. 말로 원인 변경한다면, 그렇죠?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여기 나오네. 그죠? 인지액으로 비교를 해라. 인지액으로 비교를 해야지 소송 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렇다. 인지액으로 비교를 해라. 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보이는데, 그죠? 소송 계속은 송달한 때 생기므로, 시효 중단이나 이 효력은 언제라고요? 제출한 때, 그죠? 소변경 신청서 송달이 아니라 제출시라고 그랬잖아, 그죠? 아까 그 지문이 계속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번. 또 그죠?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 3번. 그죠? 일부 취하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서도 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죠? 동의는 묵시적이다. 아까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죠? 다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이권이 상실된다. 맞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이권 상실 맞고 2번 저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아니라 뭐다? 인지액으로 비교를 해라. 인지액으로. 인지액으로 비교를 해야지 소송 목적의 값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고 말로 할 수 있다. 3번 맞고 4번 추가적 변경이 있을 때 추가된 소의 소송 계속의 효력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생긴다. 그렇다.
자, 청구 변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랬는데 말도 가능하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것은 이익권 상실의 대상이 된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말로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틀렸고 2번에 보면은 그렇죠? 맞자. 이 책문권의 상실로 치유된다. 책문권, 이익권 이렇게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책문권이라고 그랬어. 이익권. 3번 그죠? 소변경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격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 방법의 추가 또는 변경이지 청구의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4번 그렇죠? 제소기간이니까 기간 도과 후에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반소입니다. 반소. 반소도 문제가 꽤 됩니다. 그죠? 반소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소송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소를 본소를 한다면은 그 결련성 있는 반소가 원고에 대해서 제기하는 반소 아시죠? 1번 보십시다. 피고가 원고 이외에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 피고로 하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제3자 반소 안 된다는 거 맞다. 거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공일 때도 마찬가지다?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다. 틀렸고 필공일 때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피수적 공동소송 인의 추가 68조 있잖아. 그죠? 우리 명문 규정에 68조에 보면은 피수적 공동소송인이 누락하였음이 명백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 그 요건을 갖춘다면 된다는 거죠. 그죠? 제3자 반소는 허용되지 않고 필공일 때도 마찬가지다 얘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2번 보십시다. 그죠?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했대. 그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되나? 근데 반소에 대해서 변론 관할권 응소를 했어. 그죠? 반소에 대해서 원고가 응소를 했겠죠. 그러면 변론 관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3번 그렇죠? 이거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 기초의 변경 그게 없으면 그런 청구 변경도 허용된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소송 중에 소의 일종으로서 그러죠.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이 별도로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적법하다. 그러하다. 이번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1번. 소취하를 하는데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닌 것 같죠. 그죠? 역시 저 경우에도 제소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 다음 2번. 본소의 인용이나 기각의 조건을 하는 예비적 반소 경우에는 본소가 취하를 됐어? 반소는 그쵸, 조건의 불성치로 소멸한다. 맞는 얘기인데, 예, 답제문이군요. 그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2번이 답제문. 3번. 총소송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인지액과 비교하라는 거죠. 인지액과 비교를 해야지 총소송 목적의 값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저 경우에 4번. 계속 나오죠, 이거. 요게 틀렸죠, 그죠? 소변경 신청서 제출. 송달시가 아니라 제출시라는 거죠. 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좀 천천히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천천히 넘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소도 있지 붙여야죠. 근데 1번 저런 경우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에 관해서는 그럴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본소와 반소가 목적이 동일해. 그럴 때는 반소장에도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소장에는 원래 반소장에도 본소와 같이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소송물일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알아두자. 그 다음 반소 제기는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3번. 그죠? 계속, 그죠?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과의 차이에 상당한 인지를 추가로 붙이라. 그 다음 청구 감축 말로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나? 묵시적으로도 되더라. 앞에 몇 문제 풀었는데 이렇게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건 몇 개 안 되죠.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책 한 권을 다 공부해 가지고 본시험 갔을 때는 거의 다 익숙한 지문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소법은 그게 아주 심하게 어렵게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객관식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인지 붙인다고 그랬잖아. 그죠? 소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지를 붙여라. 맞다. 근데 아까 아닌 건 소송 목적이 동일할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그거였고 2번 본소가 취하됐는데 반소 취하에는 원고가 동의해야 됩니까? 본소가 취하됐다면서 원고의 의사로 취하된 거잖아. 자기 의사로. 그죠? 자기가 취하했는데 뭐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3번 본소 취하 반소 소송 개소는 영향이 없다. 당연히 반소만에 대하여 심판하라.
당연한 소리고. 4번 예, 특별수권 두 번째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별도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 그렇게 하고 2번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고 그렇지 맞다.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도 그런 게 아니죠. 취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간주되는 게 아니라 취하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취하 간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다음 4번 그죠? 또 나오네. 소송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일 때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 예, 이거입니다. 틀린 것은 반소의 취하에서도 본소 취하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소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반소 취하 시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소가 취하됐다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도 반복 질문입니다. 그죠?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지 붙여야 돼. 예외적으로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일 때 그럴 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음 3번 서면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소액 사건은 구술 제소가 가능하다. 예, 소재기 방식에서 서면 원칙 소신법의 구술 제소의 예외 주관식 쓰실 때 그죠? 기억이 납니다. 다음 4번 본소 취하되었더라도 반소의 소송 계속에는 영향이 없어. 반소만에 대해 심판하여야 하므로 본소 취하 이후의 조서 작성이나 판결서 작성에 있어서 당사자 의 호칭은 그죠? 원피고의 표시를 없애고 반소원고 반소피고로 통일하여 기재 순서도 반소원고 반소피고의 순으로 바꿔야 된다. 요즘은 또 나옵니다. 반소원고 반소피고 순서 바꿔가 또 나온다고. 틀린 것은 그렇죠? 1번 별도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합쳐야 된다. 2번에 그죠? 반소피고 반소원고 여기가 반소원고 반소피고 기재 순서는 반소원고 반소피고로 한다. 바꿔가지고 그죠? 이런 문제도 막 만듭니다. 이렇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지문이 궁한가. 예. 쓸 수 있는 지문이 한정돼 있으니까 억지로 바꾸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것은 무엇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까? 아, 역시 기출 지문으로도 객관식 통과는 충분하겠군. 예. 문제 내신 거 보면 좀 지문이 궁해. 좀처럼 새로운 문장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본소 취하될 때는 원고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특별수권. 12년도 옛날 문제라서, 그죠? 조금 쉬워. 근데 17, 18, 요즘 문제는 지문도 길고, 근데 그동안에 썼던 지문들을 좀 길게 인용하는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 예. 그 다음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사실심, 변론, 종교 시까지 반소 제기할 수 있고 2번 본소 취하됐을 때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다. 계속 나오는 문제. 그럼 3번 예, 이게 취하된 거하고 각하된 거하고 그죠? 여기서는 각하의 각하. 취하는 원고의 의사의 결과입니다. 자기 의사로 서로 취한 거지만 각하는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 그죠? 법원의 조치에서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원고 동의가 있어야. 예. 취하의 때는 동의 없어도 각하 때는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보십시다.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 조문에 있어, 그죠? 불허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돼. 반소 요건 중에서. 여기 바로 밑에 조문 보이네, 그죠? 피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잖아, 그죠? 그 다음 문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딱 보입니다, 그죠? 답은 여기 맨 밑에 보면 본소가 취하된 본소 취하 원고 동의. 답은 이건데 1번 보십시다. 반소가 반소 요건입니다. 이게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반소 또한 반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그친다면 반소의 이익이 없다. 어떤 예를 들면 그렇죠. 대여금 청구에서 빌려간 돈 주시오. 이런 소에 대해서 반소를 청구하기를 돈을 달라고요.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반소로 제기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거지 반소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잖아, 그죠? 그때는 반소의 이익 흠결로 반소가 부적법 각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고 2번 그죠? 조문에 있는 거고 3번 이거 항소심에서는 반소는 상대방은 계속 3심으로 가지만 반소가 항소심에서 들어왔어. 반소에 대해서는 2번밖에 판단을 못 받잖아, 그죠?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 그러면 그래 내가 신급의 이익을 포기하겠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런데 1번 금방 본 그죠? 명문 규정이었어, 그죠? 2번 하나요. 요게 틀렸다, 그죠? 예,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가능하지만 항소심 반소는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하여 그랬으니까 요게 틀렸다는 거. 3번 취하됐을 때는 동의 없어도 각하 때는 동의가 있어야. 그죠? 이것도 반소 요건입니다. 그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예. 다음 계속 반소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 예, 천천히 봅시다. 1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본소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 그죠? 본소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 요건에 흠결이 생김으로써 부적법하게 된다가 아니라 일단 본소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된 반소로 인하여 적법한 본소 요건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판례를 꼬아 놓으신 거예요. 말을 바꿔놨어. 그 다음 2번.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 청구 기각하는 때에는 반소 청구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 3번. 본소 청구에 대한 기각, 반소 청구에 대한 각하, 한 개의 전부 판결로 선고된 경우 원고가 본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할 때에는 본소 청구뿐만 아니라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확정 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맞다. 관련성 있는, 결련성이 있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할이 가능하지가 않아.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옳은 맞죠? 그 다음 4번. 네? 취하될 때는 이게 맞아. 그죠?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근데 각하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예, 특별수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조사하라. 2번. 그렇죠? 합의부 관할인 반소가 제기될 때는 전부를 합의로 이송을 해야 하지만 변론 관할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본 것 같습니다. 3번. 반소를 취할 때도 반소 피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맞지만 본소가 취하됐을 때는 그죠?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할 수 있다. 다 맞는데 4번. 본소가 취하됐다라 반소의 소송 개석에는 영향이 없고 본소의 인용이나 기각을 조건으로 한 데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도 본소가 취하됐더라도 반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 반소는 본소 취하되면 반소 소멸되는 거죠. 그죠? 목적 달성했잖아. 그죠? 다음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1번. 이거 그죠? 그게 합의 사건인지 아닌지 사물관할을 정할 때 반소 자체의 소송 목적 값으로 해야지
합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합산하지 말라. 반소 자체만 가지고로 사무관할을 정해라. 그 다음 2번. 그죠? 합의부가 단독 판사의 판결에 항소사건 2심으로 심판한 도중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도 이미 정해진 당연하죠.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다음 3번. 취하 각하 참 정말 여러 번 나온다. 그죠? 각하될 땐 동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4번) 반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본소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 개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하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조금 길다 문제가. 1번부터 봅시다.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1심에서 본소 청구 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한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 신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예,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반소 청구의 기초를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됐다는 것은 신급의 이익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항소심 반소가 허용되는 경우다. 그 다음 2번. 또 나왔습니다. 그죠? 취하될 때는 이렇고, 각하될 때는 이렇고,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또 본시험 가면 또 헷갈립니다.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예. 오히려 생뚱맞고 어려운 지문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수없이 봤는데 거기 가면 또 그게 헷갈려. 예. 시험에서는 절대 어려운 거 틀려가지고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들이 다 맞추는 거, 쉬운 거, 예. 거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는 거지, 어려운 거 같이 틀리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쉬운 걸 정확하게 맞춰야 돼. 시험에서는. 3번 봅시다.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 부적법 각하되면 당연하겠죠. 그죠? 소멸하겠죠. 4번 원고의 본소 청구 배척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 피고는 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는데 항소심의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지. 근데 동일한 소송물이야. 그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이제 익숙하죠. 그죠? 2번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다음 3번 특별수권이고 4번 각하되었을 때 동의 없이. 야,
또 나왔어. 어? 각하되었을 때 동의 없이 예, 한 문제만 더 하고 이번 시간 또 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중의 소, 반소란 얘기죠. 옳지. 1번 합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합산으로 하셨어. 그죠? 합산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죠? 앞 문제에서 그죠? 틀렸고 2번 취하될 때는 동의 없이 3번 예 반소 원고 반소 피고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그죠? 그 다음 4번 일부 취하 말로도 할 수 있다. 맞다. 예. 그래서 병합소송을 객관적 병합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소송부터 다음 시간에 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